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8%, 그리고 코스닥은 2.38%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수급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팔았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조 8천억 정도 팔았고 기관들이 1조 정도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3조 7,785억 원이나 들고 들어서 저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2,100억 원, 기관들이 1,7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우리 시장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어제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미국 다우산업은 1.75, 그리고 나스닥은 3.52%, S&P 500은 2.4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 보면 일본은 거의 한 4% 가까이 떨어졌고 중국 그리고 홍콩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말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의 국채 금리죠. 지금 보면 이건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 차이인데 이게 하루 만에 엄청 급등을 했어요. 잘 안 보이시겠죠? 좀 더 크게 해서 해보면 이만큼이나 하루 만에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엄청 또 올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긴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저께하고 어렵게 나와서 저는 여러분들 뒤통수 안 칩니다 이래서 믿을게요 이랬는데 채권금리가 갑작스럽게 또 저렇게 올라버리자 저는 못 믿겠습니다 또 이래 된 겁니다. 하여튼 미국의 국채금리가 저렇게 오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저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일주 정도 보면은 줄어들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늘게 되면 또다시 이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현재 상황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또 경제지표상으로 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 다음으로 돈을 많이 움직이는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인데 이 중국이 국내 총생산을 보면 거의 선진국들 중에 유일하게 작년에 6.5%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팔 때는 다 요 부분이 이렇게 중국처럼 녹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국이 이렇게 나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죠. 중국이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대 때문에 중리산이었는데 중국 혼자 괜찮다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물건을 팔아먹느라 중국이 홀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튼 중국이 저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도 지금 긴축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줄이는 겁니다. 미국 채권이 올라가지고 돈을 줄이지 않을까. 채권 금리가 올라서 연준에서 돈을 줄이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은 이 경제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돈이 너무 많아서 거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돈 줄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돈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일단 그것도 악재고, 일단 돈의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이게 악재고, 또 이게 주식시장이라면, 그리고 이게 채권시장이라면 이 채권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채권시장으로 돈이 이동할까, 또 이것도 걱정이에요. 돈이 줄어들어서 빠져나가고 채권시장에서 이렇게 돈 빠져나가고 이렇게 우려가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저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참 요즘은 너무나 돈 벌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답이 너무나 뻔히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채권 시장만 하더라도 금리를 더 내릴 데가 없다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0.25%인데 거의 제로금리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세계 각국도 지금 금리를 낮출 만큼 낮췄기 때문에 금리가 향하는 방향은 앞으로는 오르는 쪽밖에 없기 때문에
뭐 채권은 내가 돈만 있으면 사납게만 사나면 그냥 돈 버는 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라서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답이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것도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라온 거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라면 부동산 시장이 오른 것도 이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른 겁니다. 그냥 돈 벌기가 진짜 쉬워요. 희한합니다. 참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뭐 사겠어요. 살 수 없으니까 뭐 굳이 산다면은 간접 투자를 해서 퇴직금 일부가 좀 사지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내는 거 일부가 좀 사지든가 뭐 간접 투자를 통해서 좀 사질 뿐이지, 실제 뭐 큰 맘 먹고 부동산이나 주식에는 투자에 관심이 없다 보면 뭐 소외될 수밖에 없죠. 여튼 채권 시장은 이렇게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사람이 오르는 거고, 지금 주식 시장은 그동안 이 채권 시장에서 담 쌓아놨잖아요. 이 담을 쌓아놨다가 채권을 안 했는데, 원래는 채권 살 돈이었단 말이에요. 채권 살 돈인데 그게 주식 시장으로 좀 들어와서 좋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돈이 아닌데, 그래서 들어올 돈이 아닌 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올 돈이 아닌 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에이씨 들어올 돈이 아닌데 들어올 땐 참 좋았는데 들어올 돈이 아닌 것이 또 이래 나가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거죠. 어쨌든 뭐 돈이 빠지다 보면은 뭐 주식시장 사이즈는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주식시장도 돈 벌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전략을 뭐 크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 금리가 상승될 우려로 인해서 돈이 줄어들 우려가 있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아서 돈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돈이 아닌데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다시 그 채권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돈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사이즈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정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원래 주식시장 사이즈가 정리 좀 해봅시다. 원래 주식시장으로 채권 쪽 빼고 뭐 부동산 쪽 빼고 원래 주식시장이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채권에서 들어갈 돈이 뭐 채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다른 쪽으로 들어갈 돈이 들어와서 사이즈가 요만큼 거품이 좀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채권하러 갈란다, 이제 채권이 좋단다 이렇게 나가고 뭐 다른 돈들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럼 주식시장에는 원래 직기 아닌데 이만큼 들어와서 이래 있다가 다시 직글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그럼 사이즈가 좀 줄어들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원래 이마에 벌었었는데 돈 빠져나가는 바람에 요마에 됐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걸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 게 아닌데 이제 빠져나가는 거니까 일시적인 거고, 그러면 다시 돈이 늘어나면은 또 주식시장 들어올 돈은 또 안 들어오겠어요. 채권시장은 채권시장 나름대로의 저 사이즈가 있는 거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나름대로의 사이즈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시장 사이즈는 다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뭐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원래 주식시장 사이즈는 요만한데 안 들어올 돈이 들어와서 요만큼 됐다가 다시 요게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보면 돼요. 나갈 돈 다 나가고 나면 다시 언젠가 또 경기가 좋아지면 또 사이즈가 주식시장은 또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이즈가 잠시 줄어드는 여기 조정입니다. 요게 조정이에요. 이렇게 조정이 되는 구간 동안 이거 잘 됐죠. 왜냐하면 이것도 답이 뻔히 나와 있잖아.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사이즈는 늘어날 것이다는 아예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채권 시장 괜찮다는 답이 나와 있고, 이 주식 시장도 지금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 돈이 들어왔다가 사이즈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돈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사이즈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것도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채권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돈 버는 거죠. 어디에 투자하든 지금 돈 버는 거예요. 돈 벌기가 진짜 쉽습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면 이거 엄청 쉬운 거예요, 이게. 하여튼 뭐 지금 요 상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또 답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가끔씩 여러분들께 미국 하이힐드 채권, 부실 기업들 이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출을 만기 연장을 통해서 부실한 기업들,
또 자영업 가게 하시는 분들 많이 살려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면 그거 정리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요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마땅히 죽어야 될 기업들이 지금 살아있다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기업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다 보면 가게들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부에서 넉넉하게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만기 연장을 어떻게 안 해준다든가, 또 임대인들한테 너가 6개월 동안 뭐 월세 안 내도 쫓아내지 마라 이렇게 어떻게 강제하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은 벌써 망했을 어떤 가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억지로 살리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출 만기 연장도 이제 중단한다, 이제부터 돈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도 부도가 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요산을 한번 넘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앞으로 경기 회복 이런 기대감, 경기 민감주, 여행 소비 이런 쪽으로, 유통 이런 쪽으로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지금 돈이 엄청 늘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주식 시장이 좋았던 게, 지금 부동산 시장도 예전에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빌라까지도 지금 돈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빌라를 갖다가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어요. 물론 빌라만 선호하는 일부 소수도 있었지만은 뭐 아파트죠, 그냥. 아파트 10년 전에 사놓고 빌라 10년 전에 사놓으면 빌라는 그대로인데 아파트는 엄청 올라요. 이렇잖아요. 아파트 쪽으로만 돈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올라요. 뭐 재무 건전성이 갖다가 나빠도 올라요. 뭐 어째도 다 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좀 쭉정이들 쑥쑥 걸러낼 수밖에 없죠. 원래 그렇잖아요. 담아놨다가 대충 버무리 가지고 있다가 쭉정이를 슬슬 걸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실적입니다. 실적.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겨야 될 것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담겨야 됩니다. 그럼 요 다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요 다음은 이제 세계 경기가 엄청 좋을 때 뭐 실적이 엄청 좋다고 뭐 사상 최대 신고가를 달리니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넘어다가 그때 뉴스에 속지 마라라고 이야기, 예전에 수급 분석 책에 2013년도에 책을 냈습니다. 그때 제가 놨죠. 그때는 우리가 빠이빠이 할 때입니다. 너가 많이 무서워 하고 나는 나올 때입니다. 대충 이런 시나리오 정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국제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또 미국, 중국에 이렇게 좋다 보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별 이야기 다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지금 답이 너무 뻔히 나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저거 돈벌이가 있어요. 이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은 자기들 돈벌이가 있는 거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돈벌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 포지션에 맞춰서 그냥 지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2조 8,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한 9천억. 연기금은 진짜 이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잘해낸 것 같아요. 지금 1,145억 원 팔았는데, 물론 여기 다른 게 좀 섞여 있어서 그렇지만은 자산 운용사들 보고서 마씨 장부 들고 와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줄였는지, 가끔 이런 무서운 사람이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뭐 저는 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죠. 지금 외국인들이 저래 파는 것은 뭐 채권 수익이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저래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제조 비중이 또 상당히 높다 아닙니까? 그래서 걔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잘 된 거죠. 주식시장이 요만한데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와야 될 돈이 그동안 들어와 있다가 빠빠이 하고 자기 집 찾아 채권, 난 채권 간다, 난 어디 간다, 이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안 들어와야 될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주식시장 사이즈가 좀 줄어들고 있구나. 근데 앞으로 이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주식시장 나름대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질 것을 갖다 우리가 불 보듯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주식 투자 못 하겠다. 이래서 발 빼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현금 딱 들고 있다가요. 요 메커니즘을 지금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다고. 갈놈 가라. 갈놈 가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다가 나는 내 나름대로 딱 요때 다시 담아두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덕분에 싸게 샀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담아두면 나중에 사이즈가 이렇게 다시 커졌을 때 더 많이 먹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사이즈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좀 줄었다가 가는 게 훨씬 더 많이 먹는다 아닙니까? 답이 뻔한 겁니다. 자, 일단 단기 고점으로 생각되는 종목들 한번 보면은 오늘은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코리아 스키트 한 종목밖에 없는데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들이 한 6개나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오늘 다른 건 다 팔아도 이건 샀다 이 말이에요. 이 종목 왜 샀나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다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지금 NHN 이 종목을 보면 그렇죠. 이게 상승 반전 이야기 할 때입니다. 요때도 상승 반전 이야기 할 때고 요것들은 지금 단기 고점 이야기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요때는 사람들이 공포에 엄청 쩔여 있을 때입니다. 잘 안 보이죠? 이럴 때 공포에 사람들이 탐욕이죠. 엄청나게 지금 탐욕스러워 할 때입니다. 요때는 단기 고점 이야기 할 때고 이럴 때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건 게임 끝났죠. 그냥 오늘 하루 산 겁니다. 하루 아무 거기 없어요. 지금 빵입니다. 이 종목은 못 본 걸로. 자, 그리고 레이언스 이 종목은 참 여태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소형주죠. 요거는 특별하게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거는 재무 상태 한번 보고 접근하십시오.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좀 사이즈가 큰 이름 있는 종목들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탐욕에 뒤들어 있을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물리면 몇 년 그냥 갑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주식을 공포스러워할 때 이때 사야 되는 거죠. 이 종목 망하니 뭐 보통 쓰겠더니 이야기할 때 이때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재무 상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망할 것 같다면 이 종목 몰빵하기는 그렇고 여러 종목 있는 가운데 뭐 포트폴리오 구성하느라 니도 하나 끼워줄게 이러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뭐 너도 끼워줄게 종목이 세비랬는데 굳이 이 종목까지 억지로 끼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송원산업. 자, 이 종목은 그렇죠.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탐욕스러워하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공포에 사서 주식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파는 겁니다. 공포스러운 구간이 있었어요.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탐욕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조정이 올 때마다 기술적 지표 이용해서 좀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정말 좋죠. 이 종목도 사람들이 탐욕스러워 할 때 이때 사면 몇 년 갑니다. 몇 년 갑니다. 이게 몇 년, 2015년부터 몇 년도입니까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 싹 그냥 5년 동안 그냥 이때 물렸다고 잘못 사서 이 주식은 망할 것 같은 데 상황에 차라리 이때 뭐야 망할 것 같은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이 한 10개, 20개, 30개 뭐 이렇게 몇십 개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알아서 오르겠죠. 앞으로 뭐 코로나 풀리면 바이러스가 정리되면 놀러 안 갈 사람 어디 있겠노? 다 놀러 가겠지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화성인더 이 종목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탐욕스러워하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 반전 이야기할 때 이거 하락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좀 말 좀 들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고 있어요 할 때 이때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이 종목도 이때 한참 사람 열에 변곡점 지표가 앞으로 하락할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오 찍어놨잖아요. 상승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니까 찍어놨죠. 이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튼 긴축 우려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쪼려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중국이 돈 줄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또 올리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여튼 뭐 중요한 거는 그냥 저거 돈벌이하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주식시장이 좋아서 채권에 투자될 돈이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왔던 거고, 이제 돈 벌어먹고 나가는 거예요. 고맙다 하고 저거 자리 가는 거예요. 왔다가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가라 하면 되죠. 그 덕분에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 이 조정이 예상될 수도 있죠. 절가라 하면 되죠. 절가라 하고 나중에 이렇게 더 커지게 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때 사서 두으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금기관대 현금을 좀 확보 많이 해 놓으셨죠.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앞으로 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우리가 야금야금 주워 먹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